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시황의 최수창입니다. 어깨를 한번 쫙 펼까요? 쫙 이렇게 시장 눕히게요. 오늘 시장 양봉 나온다고 어깨 피는 거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이 7월 9일. 특별한 날은 아니네요. 생각해보니까 기념일인가 했더니 아니고요. 근데 오늘 시장에서 의미 있는 전혀 아무도 못 보는 그것을 저는 좀 보고 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 겁니다. 오늘은 리더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존경하는 리더가 계신지요? 한 번씩은 있겠죠. 계시겠죠. 자, 코스피 지수 먼저 보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생뚱맞게 존경하는 리더 얘기를 했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가 2009포인트, 뭐 오늘 2000포인트는 하회를 했었습니다만 2000포인트 지켜놓으려고 하네요. 뭐 지킨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뭔가 보이는 거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점이 여러분 저점스럽게 보이십니까? 저점일 거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저점? 네, 7월 달에 저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다고요? 네. 보도록 하죠. 어떤 저점인지 알아볼 겁니다. 코스피 포인트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 애덤 스미스가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손.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정말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서 이루어지는 거냐? 그렇지도 않단 말이죠. 세력이 있단 말이죠. 증시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결국 외국인들의 정보력, 외국인들의 자본력, 그게 세력의 힘이고요. 그들의 손이 있죠. 공포보다 무서운 건 냉정해지지 못할 때입니다. 우왕좌왕할 때. 그냥 두려움 자체에 떨어서 어떻게 할 줄은 몰라요. 부안해동할 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증시, 지금은 여러분들이 단디하게 마음을 다잡고 내려오는 거? 뭐 그래, 그럴 수 있지. 이 시간을 통해서 240이 등가 역할을 한번 할 거라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좀 지켜보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240 등가 역할을 한다고 얘기했을 때 설마 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설마 전자 시황이 최성 전문가가 얘기했던 240 등가 올까? 했는데 오고 있잖아요. 이 내용을 이제 또 살펴볼 거고, 환율, 글로벌 증시, 삼성전자, 현대차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 지표 활용, 그리고 빅스 차트 변동성을 좀 알아볼 건데요. 여기서 이제 환율 어제 얘기 드렸잖아요. 어제 그거 그대로인데 1160원 돌파할까요? 오늘 1140원 근처까지 온 것 같은데. 원엔 환율도 보셨나요? 원엔 환율 올라오고 있는 거? 있죠. 올라가는 건 이제 자명한데 1160원대에서 저항점 한번 만납니다. 그걸 봤어요. 올라와봐. 1160원대. 70원 찍든 80원 찍든 올라와봐. 저항받을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단박에 돌파 못해요. 한 번쯤 돌파하더라도 반드시 눌릴 거예요. 그 가격대 하여튼 중요하게 잘 보시고, 환율이 죽으면 뭔가 변화가 나올 겁니다. 아직 공간이 좀 더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환율은 변화가 나타나면 시장이 그 시점에서 어떤 변화가 나올까요?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저점스러운 자리가 나올 듯 말 듯 한 액션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증시 밸런스인데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세계가 다 따로 노는 것 같고,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따로지만 돈은, 경제적인 어떤 시스템은 하나예요, 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 문제, 유로존 문제 가지고 전 세계가 막 휘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중국 증시가 그러니까 중국하고 우리랑 말 하나도 똑같은 게 없는데, 하나도 똑같은 게 없는 거 아니죠? 똑같은 단어는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언어, 문화 모든 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가까운 나라라고 해가지고 중국 빠지니까 우리가 빠졌다? 꼭 그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국이 다 따로 놓을 수 없단 말이에요. 다 같이 밸런스가 있는 건데 그 밸런스를 한번 쫙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증시를 일단 볼 건데요. 대만인데요. 대만은 제가 대만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대만 증시의 기술적 차트 분석을 보면
거의 다 왔는데요. 8,610포인트. 868 맞나요? 8,600포인트. 그렇죠. 8,610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저 끝에 보면 저 화면에 잘려서 안 보이는데요. 2011년도 최대 거래량 자리예요. 월봉상. 장대 음봉 맞았던 거. 그러면 그 자리를 회귀했다가 저항받고 밀렸는데 돌파했죠. 돌파하면 뭐예요? 지지값으로 바뀌어요. 지지돼 있죠. 작년 지지받고 올라갔죠. 지금 내려오죠. 지지값이에요. 오기만 해봐 라고 하시면 돼요. 브레이크 걸려요. 거기서 추세 전환돼서 전고점 돌파합니다라는 얘기는 못합니다. 그건 몰라요, 저도. 그런데 걸려서 이렇게 꼬리 달고 올라오든 이탈했다가 올라오든 무조건 걸릴 자리예요. 그럼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오늘 같은 날도 그냥 확 더 빠져버려라 이랬었는데 일단 멈췄어요, 살짝. 근데 그 자리를 만나는 시점에서 반등의 힘이 어떻게 나온다, 여러분? 약하게? 아니요. 강하게 나올 거다. 또 하나 쫙 보도록 할까요? 요즘 사고치고 있는 중국이죠. 언급해드렸었잖아요, 며칠 전에. 와라 이거예요. 어디까지? 3,300이나 3,300이나 3,000까지. 와라 이거예요. 오늘 오던 내일 오던 조만간 옵니다. 와주면 강한 반등이에요. 반드시 기억해 두시 바래요. 그러면 우리랑 가장 밀접하게 형성되는 게 대만 가권 지수인데 그 글로벌 자금의 흐름들이 그 자리에서 같이 밸런스가 땅 튀면 우리 증시도 튈 가능성이 높죠. 항상은 아닌데요. 보편적으로 대만 가권 지수가 저점이 먼저 나오면 우리나라는 저점 한 번 더 깹니다. 쇼당이라고 제가 하거든요. 이런 표현은 원래 쓰면 안 되겠지만 기억하기 쉽게 한 번 더 퐁 당했다가 올리는 경우가 한 10번이면 7번 정도 돼요. 어쨌든 그들이 저점 브레이크 반등을 강하게 보여주면 아주 의미 있는 반등의 시점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 글로벌 증시 계속 빠지고 있는데 끝없이 빠질까요? 걱정스럽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끝없이 빠지진 않습니다. 문제는 저 고점에서 산 사람들이 걱정이지. 이 시점에서는 올 테면 와봐. 싸워줄게. 싸워줄 준비를 조만간 이 대만이나 중국은 해줄 때가 오고 있다는 거죠. 그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증시를 보면 미국이 어제 빠졌는데 미국은 얘기해드렸잖아요. 전 세계가 어때도 지금 미국은 계속 굴곡박스일 가능성이 높다. 1년 내내 강한 폭락장의 미국 증시는 안 보여요. 어제 하루가 폭락입니까? 한 30% 빠져, 20% 빠져야 폭락이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미국 증시는 계속 등락하는 과정일 거고요. 이제 관건 유럽이잖아요. 유럽 증시 제가 안 갖고 나왔는데 이유는 이따 시장 이슈 때 설명을 좀 잠깐 해드리도록 하고요. 현대차 밸런스 볼게요. 지금 자동차 갖고 있는 분들 겁나시죠? 제가 제 뷰입니다. 제가 워렌 버핏도 아니고요.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맨날 실패할 때 많아요. 코카콜라 하나 잘 사가지고 지금까지 갖고 있으니까 대박 난 거지. 최근에 사는 것들은 성적 그렇게 신통치 않은데 제가 보는 뷰에서는 뭐냐면 지금 제약바이오주 사서 투자할래? 저보고 저한테 1,000만 원 주신다 이거에 누가 제약바이오주에다 투자할래? 아니면 화장품주에 투자할래? 자동차에 투자할래? 그러면 전 단호하게 자동차 사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하면 다 살리게 돼 있어요. 잠깐 여기서 얘기를 하자면 왜 그리스 이렇게 복잡한데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뻔한 겁니다. 모두가 최악을 원치는 않아요. 망할 수 있는 경우는 조그마한 것들은 에이씨 몰라 니네 망해주세요. 이래요.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그래요. 저 조그마한 국가들 아프리카에 있던 국가들 미비한 국가들은 돈 빌려준 거 떼먹어. 니네 망해주세요. 니네 디폴트 하든지 모라토리엄 선언하든지 마음대로 해. 하지만 덩어리가 큰 거는 파급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현대차랑 삼성전자 둘 중에 하나가 만일 부도소리 난다. 망한다. 국가가 난리 나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모두 정책자들 리더들이 나서가지고 뭔가 대책을 세웁니다. 저는 그런 밸류에이션과 파급 효과 때문에 현대차는 지금 굉장히 좋은 저점이다 봐요. PBR 같은 경우는 0.6배니까요. 2010년도에 연시초과가 11만 9,500원인데요. 그 자리만 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대에서 한 5% 정도만 더 퐁당해주면 바로 안 올라가더라도 질질질 되더라도 땡큐 매수가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원앤한율이 지금 올라가는 흐름에 긍정의 요인이 좀 붙을 수 있다라는 거. 당장 매수해서 뭐 V자에서 20만 원 간다 이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12만 원대부터 11만 원대 사이를 쫙쫙쫙쫙 분할 매수 해놓고 그래? 나 현대차 적금 들어놨어. 한 2년짜리, 1년짜리 들어놨어. 단기 적금 한 6개월 보지. 수익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거죠. 안정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대차는 그렇다면 현대차가 브레이크 받는 걸어주면 시장을 끌어내릴 만한 요인이 부족해지겠죠. 확 끌어내릴 만한 요인이. 그 가능성의 타이밍을 좀 자꾸 지켜봐야 될 시점이고.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보면 오늘 반등 나오고 있거든요. 참 이 갭을 메우러 왔으면 했는데 동시호가에만 보여주더니 동시호가만 이 갭 메우는 것처럼 보여주더니 안 메우고 올라가는데 제가 월봉상 얘기해 드렸죠. 4개월 연속 음봉, 3개월 연속 음봉. 그러면 그 다음 달에 거의 반등을 보여준다. 그래서 음봉이 이렇게 나와서 7월 달에 끝나주면 참 이쁘겠어요. 어설픈 양봉보다 그냥 이렇게 음봉으로 끝나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7월 달에 끝나려면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하여튼 삼성전자는 그런 가능성.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과연 이 전저점, 작년 저점 107만 원대를 깰 거냐라고 했을 때 아직은 아니란 말이죠. 왜? 걸릴 자리가 또 많아요. 브레이크 걸릴 자리가 상당히 많아요. 그게 제가 얼마 전에 했던 117만 4천. 오늘 동시효과에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현대차를 본다면 뭔가 틀어막아 놓고 있는 조만간 포인트. 그럼 시장이 지금 왜 빠졌냐? 빠질 때 여러 가지 있지만 빠지면서 나온 것은 결국 불안하니까 시세가 많이 났던 것. 예? 지금 뭐 팔아먹어도 전혀 대세에 지장 없는 종목. 한 200%, 300%씩 수익 났던 제약, 화학들 펑 하고 판 거잖아요. 급매물 한번 맞아. 그래도 그들은 아마 메이저들은 이익 구간일 거라고요. 기관, 세력들은. 그러니까 그들만 차익을 내놓고 많이 빼냈던 지금 저 PBR주, 수출주, 우량주들은 들 빠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한 번만 더 퐁당이 나와준다면 아주 의미 있는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의 포인트. 글로벌 증시랑 같이 또 맥락이 비슷하죠. 투자지표 볼게요. 투자지표를 보면요. 이게 지금 퍼 PBR 거래소에 나온 겁니다. 거래소 자료에 가면 증권지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어제 7월 8일 날짜로 나온 겁니다. 퍼는 14.87배, 코스피 200으로 봅니다. 코스피는 16.4배. 코스피 200은 PBR이 1.11배. 코스피도 1.11배.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라고 하실 거예요. 그 다음 걸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보시면 퍼는 코스피로 봤을 때 퍼가 최상단일 때마다 1, 2, 3, 4, 5, 6 표시해놨죠. 13.28배, 12.88배, 13.08배, 14.15배, 16.25배, 18.01배. 자, 전 정권, 이명박 정권, MB 정권 때 빼버리고요. 13년도부터 새로운 정권이 들어온 다음부터 PBR을 보니까 최고점 때가 2013년도 1분기 때 13.08배, 하반기에 14.15배, 작년에 높았을 때가 16.25배, 올해 고점이 18.01배. 그럼 퍼는 지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퍼는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 퍼는 낮고보다도 계속 높아져야 좋은 거예요. 그게 힘이 붙는 건데 퍼 가지고는 지수 저점 찾기 어려워요. PBR 보도록 하죠. 보시면 2011년도 최저점일 때가 1.12배, 그 다음에 2012년도 7월에 1.16배, 1.21배, 그 다음이 2013년 6월 달에 1.09배, 그 다음에 2014년도 2월 달이 1.15배, 작년 10월 17일이 1.09배, 올해 저점이 1.08배, 지금 어제 1.11배. 2013년도 이후부터 1.09, 1.1, 요때만으로 같은 증시의 바닥권이 형성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단이 거기를 깨가지고 내려가면. 최애 뭐 위기 오는 거죠, 위기. 엄청난 위기가 오는 거죠. 이번이 아주 중요한 해전? 명량해전처럼 아주 중요한 전투가 한번 될 것 같아요. 그 시점을 한번 볼 건데, 또 PBR은 뭔가 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료로.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지수 한번 차트 보면 저점을 그려놓은 하단 추세인데 만났어요. 만났다 찍었는데 이거 만났다고 해서 채널 박스 제가 이렇게 평행선을 보여드렸잖아요.
이 채널 박스 하단에 왔다고 해서 무조건 저점이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의미 있는 뭔가의 추세 접근을 좀 했다라는 거 일단 체크 포인트. 그리고 이제 코스닥 잠깐 가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빨리 보여주시죠. 코스닥도요, 보시면 716부터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는데, 에이, 왜 올라갔지? 좀 더 빠져버리지.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요, 추세가 아닌 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와요. 아주 좋은 시점이 올 거예요. 월봉상 5일 이평선 종가 이탈을 기다려라. 월봉상 종가 이탈을 하는 시점을 기다려라. 어떤 의미 설명드릴 거고요. 월봉상 전환선 의미 보도록 하죠. 이거예요. 이 화면을 보시면 월봉상 5일평을 종가 이탈.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7봉이는 역사적으로 양봉 나오기보다 음봉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했었죠. 6봉이 갖고 그럼 7봉이는 음봉 나와라 이거. 근데 음봉인데 5일평 종가 이탈하는 지점부터 그게 아마 690포인트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올해 최대 거래량에 터졌던 양봉이 4월 달인데 이때 당시가 650포인트. 그럼 여기서 지금 뭔가 날아가는 것도 잡았잖아요, 제가. 이 공간 잡으란 얘기예요. 동그라미 친 1번 공간. 만일 2번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빠진다. 아, 나 죽겠네. 하시지 마시고 뭐라고요? 웬 떡이냐. 땡큐 매수가 되는 거예요. 만약 다이렉트로 이번 달에 쭉 빼가지고 650까지 와가지고 빨간색 전환선까지 와버린다. 땡큐 매수. 그렇게 된다면 아직 7월이 많이 남았으니까 아직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땡큐 매수고 여기 검정색 690부터 여기 동그라미 선이 있는 650 사이가 오면 분할 영역으로 해볼 만한 대응 지점 포인트 코스닥. 그러면서 팡 하고 빠지니까 반등 나올 때 반등을 이용한 수익권이 나올 거죠. 추세적으로 쭉 갈지 여부는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변동을 떨어지는 변동을 이용한 매매 포인트가 이제 가능한 구간이 슬금슬금 오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틀 안에 740에서 650, 690 요 박스에서 따다다당 이 그림대로 움직이지 않겠느냐? 예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매매는 되겠죠? 네. 시장 이슈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최악을 원치 않습니다. 미국도, 독일도, 그리스도, 유로도, 중국도. 모두가 원치 않는 상황이고요. 그리스 문제 해결 가능성은 여기서 이제 의견은 이제 투표는 반대 의견일 가능성을 저는 예상을 좀 해봤었는데 이번에는 해결이 될까요? 봉합이 될까요? 말들이 많잖아요. 재촉이라고 할까요? 네. 가능성? 봉합? 전 높게 봐요. 언제쯤? 7월 20일 전후? 또 그때 뭐 박아놨잖아요. 네. 더 빨라지면 좋고 안 빨라져도 7월 말 안으로는 뭔가 봉합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봐요. 그 이야기는 지금 해드리고 싶은데 하려면 한 더 시간이 필요해요. 재밌게 해드릴 수 있는데 다음에 한번 하도록 하고요. 다른 시간에. 중국, 미국 정책자 입을 주목해라. 마우스. 네? 그들은 뭐라고 해요? 중국 리커창에 와가지고 격려했다고 하는 기사 보셨나요? 증시 폭락하니까. 미국 IMF에서도 권고하죠. 금리 인상 지금 니들 막 먼저 하지 마. 좀 천천히 해봐. 모든 지금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원치 않는 게 뭐예요? 이 시스템 붕괴를 원치 않아요. 지금은 아닌데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입을 주목한다면 뭔가가 변화될 수 있는 힘이 이 흉흉한 흐름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 여하튼 이 이야기는 따로 한번 제가 시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방송에서. 자, 이제 코스피 분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끈후끈하네요. 설명을 잘 드려야 되는데요. A의 경우 어제 얘기했죠. 빠져서 뺐다가 올라와서 반등 줘서 수렴하다가 빠지나 아니면 수렴 구간을 먼저 이탈했다가 반등 주다가 빠지나 이렇게 돼서 240의 등가 역할을 할 자리까지는 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하락파동의 추이가 어떻게 형성되면서 내릴지가 관건이다라는 것을 어제의 상황 전개였습니다. 이게 바뀐 거냐? 아니요. 바뀐 건 없어요. 근데 뭐가 오늘 할 얘기가 있냐? 바뀐 것도 없는데. 이걸 보시면 돼요. 이건 그대로 있는 확률이에요. 50% 확률. 넘겨주시죠.
코스피 분석 B입니다. 2-1대로 때를 기다려라. 뭔 때를 기다리냐? 지금 어제의 전략처럼 만일 240의 등가 역할을 하지 않고 오늘 안 할 것 같단 말이에요. 240의 등가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코스피 200이 241.25 이하로 종가가 끝나면 그게 등가 역할을 한 거고 안 끝나면 역할 못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끝난 상태에서 반등이 쫙 나와요. 그러면 아까 봤던 A의 경우를 염두에 두는 겁니다. 일단은 그거를 염두에 두는 겁니다. A의 경우로. 근데 B의 경우는 뭐냐면 기다려 보십시다. 오늘 만기 끝나고 이 화면을 확대해 주시죠. 손가락으로 표시해 드릴게요. 첫 번째 검정색처럼 반등이 막 위로 줘. 그럼 그것도 내려와. 그리고 7월 22일경에서 28일 사이에 저점 나와서 올라와요. 이럴 수가 있고 빨간색은 아까 얘기했던 A의 경우예요. 반등 줘. 내리고 이렇게 되는 거. A의 경우 여전히 50% 확률이 있는 거고요. 이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 검정색 같은 경우는 상당히 대응하기 어려워요. 빨간색 같은 경우는 대응하기 쉬워. 올라오기만 해봐. 때려버려가지고 내려가는 거 일단은 취할 수 있다라는 전략이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전환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되는 거. 근데 이 마지막 게 중요한 게 보였단 말이에요. 하나는 파란색. 반등 주는 척 했다가 그냥 내려와. 반등 주는 척 했다가 다음 주 또 내려와. 그래서 240을 등가 역할 해놓고 뭐 좀 더 간다면 235까지도. 그건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지수 때는 내려와. 그리고 반전을 모색해서 올라가요. 이게 B의 경우예요. 이 가능성이 오늘 보이기 시작했어요. 많이 보였냐고요? 아니요. 제 눈에 딱 어느 정도 보이는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내려와 줘야 돼요. 어디를 가지 않고 바로 내려와 주면 좋겠냐면 코스피 200 지수로 현재 지수대가 코스피 200이 얼마일까요? 244.84가 지금 현재 상황인데 248을 넘어오지 않고 그냥 바로 240 등가까지 쫙 내려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방송에서 볼 때 또 깨지네 또 빠지네 이러겠죠. 저는 그때 가면 히하고 웃을 거예요. 올컨이 오기만 해. 그때는 웃을 수 있어요. 바로 빠지면 웃어요. 오늘 저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점 같아 보이겠지만 뭔가 찜찜해. 깨졌으면 좋겠어요. 아예 깨져서 연저점도 한 번만 더 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B의 경우처럼 이 경우의 숫자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 꽉 깨물고 싸우는 겁니다. 어디까지 올라올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 어디까지 올라올 자리는 빨리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이 가능의 경우의 수를 보면 현재 시점에서 뭔가를 막 해야 돼요. 분주하게 아니죠. 2-1대로 기다려봐라. 올라와서 먼저 팡 치고 올라오면 내리는 마디 한 번 더 보는 거고 올라오는 척 했다가 밑으로 먼저 팡팡팡 해주면 공포스럽겠지만 그때가 진짜 싸움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략을 갖고 있으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 A, B의 경우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 상황은 뭐 다음 주 정도에 더 지켜봐야 되겠죠. 좀만 더 여유롭게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봅시다. 진짜 시황의 최수창이었습니다.